예, 오늘 2월 6일입니다. 세 번째 송재호 의원님의 예비 후보님의 정책 브리핑이겠습니다. 오늘은 농수축산업 관련 1차 산업 관련해서 송재호 예비 후보의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송재호 의원님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주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세 번째 정책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에서 제일 중요한 1차 산업 요점을 읽어 올리도록 우선 하겠습니다.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 농어민의 소득 보장을 위해서 1차 산업 분야 공약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제주를 지탱해온 중추산업인 농업이 미래에 놓여있습니다. 농업의 미래는 불확실하고 소득은 불안정하기 짝이 없는데 농어민들이 기댈 만한 정책적 언덕이 크지 않습니다. 소멸위기입니다. 22년 농림어업 조사에 따르면 국내 농업 종사자 수는 21년 대비 1,000명 이상이 줄었고 어업 종사자 수 역시 같은 기간 2.6%가 줄었습니다. 농어촌의 소멸 시기가 급박하게 빨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농어촌이 살아야 제주가 살아납니다. 그 첫 단추로 소득 보장 차원에서 농업 직불금을 높이겠습니다. 정부는 0.5헥타르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와 6개월 이상 근로한 내국인 어선원에게만 연간 130만 원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보다 확대해서 농촌의 소농 직불금과 어촌의 어선원 직불금 모두 200만 원까지 증액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관보전 직불제의 문턱도 낮추겠습니다. 현재 유채와 메밀 등 경관작물은 2헥타르 이상, 우리 밀 등 중경관작물은 10헥타르 이상, 목초와 사료작물 등 중경관 초지작물에 대해서 경관보전 직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풍광을 아름답게 유지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위해서 지급하고 있지만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저는 지원 대상 농지의 하한선을 낮추겠습니다. 그래야 보다 많은 농민들이 경관보전 직불금 제도의 혜택을 입을 수 있고 이는 제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전략 작물 직불지에 논농사 같은 논작물뿐만이 아니라 밭작물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작물 직불제는 식량 자급 제고를 위해 논에 벼가 아닌 콩과 밀 등을 심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제주 역시 콩과 밀 등이 생산되고 있지만 제주 농지 99.9%가 반농업 지역이라 전략 작물 직불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질적 특성으로 운이 없는 제주를 국가의 전략 작물 직불제에서 소외시키면 이는 차별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공평치도 온당치도 못한 제도를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작물 직불제 대상에 식량 작물 재배 감농지도 반드시 포함시켜 제주 차별을 시정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저가격 보장제입니다. 제주 앞바다에서 잡히는 수산물과 제주의 무, 양배추, 브로콜리, 월동 작물은 우리 국민들의 식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 생산비는 다 올랐는데 들쭉날쭉한 수확량은 또 오행량 감소하고 있는데 또 기상이변으로 농사작황은 순조롭지 못한데 올해도 그렇습니다만 손익분기점을 넘기기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는 그 차액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급해 농어민의 최저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직불금 상향 조정,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제주 땅과 바다를 지키는 농어민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적 배려이자 농업 정의 실현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토지 비축제를 활용해서 청년농과 스마트팜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주특별법 125조에 따라서 제주는 개발용 토지의 개발 공급을 위해 토지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특별법을 개정해서 제주도가 농업용 토지를 수용하여
이를 청년 농부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년농 지원 정책은 현실과 거리가 너무 멉니다. 제주 땅값이 뛸 만큼 뛴 상황에서 청년 농부가 토지를 구매하고 농업시설까지 갖추려면 부담해야 할 초기 정착 비용이 너무 큰 것입니다. 저는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과 연계시켜서 청년 농부들의 창업을 돕고 비농민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농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는 축사 현대화 보조금 비율을 높이겠습니다. 제주도의 시는 제주의 자랑스러운 명품 자원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늘 악취 문제가 이걸로 분쟁이 잦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악취 저감 시설과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설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만큼 현재 확대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정책만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 분뇨 처리와 악취 저감 시설 보조금보다 양돈 농가가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훨씬 더 큽니다. 비용이 크다 보니 자연스럽게 농가는 악취 저감 시설과 가축 분뇨 처리시설 설치를 도청에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고 보조 비율을 높이고 자부담과 융자 비용을 낮춰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제주와 충남의 돼지, 경기와 강원의 한우, 경북과 경남의 가금류 등 우리 제주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타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국고 기조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초당적 협력으로 기재부와 농림부를 설득하고 정부를 압박해서 축사 현대화 보조금 비율을 높이겠습니다. 제주 지역의 1차 산업 비율은 약 11%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5배 이상 수치이죠. 농어촌 소멸위기를 극복하기는 보다 탄탄한 제주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며 지속 가능한 제주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제주 농수축산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축산을 공개하겠고요. 두 번째로 이것에 더해서 좀 해야 될 것은 재해. 두 번째 한번 더 할 텐데 재해 보험을 확대해서 재해 시 보장을 주는 방법하고 외국인 인력에 대한 고용 지원 이 부분을 좀 두 번째 같이 담으려고 하다가 너무 길어서 전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차 산업. 예, 1차 산업 관련해서 기자님들 질의응답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여기에 제도가 지정을 좀 있고 3년 지점에 집소가 되는데 보통 가격이 여기 없어갖고 제가 제 지난번 공약에서 그 공약이 상황이 있는 게 물류비 지원 아니겠습니까? 지금 서민지으로 공영도매 시장을 지금 정부가 용역을 해서 올해 내로 아마 서구나 공주 한 곳에 산지 공영도매 시장 설치하고 도매 시장에 이제 경매가 하면 유통해서 서울로 나가야 되는데 그 경우에 해운이나 항공에 있어서 물류비 지원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20대뿐만이 아니라 20대부터 지속적으로 현재 노력해오는 상황인데 제주가 섬이 아니라는 얘기로 현재 기재부하고 기재부만 못 넘은 상황이죠. 농림부는 행안부는 다 넘어 있는데 도서지역 정책은 행안부 담당이거든요. 농림부도 그거 물류 농업 물류 지원하는 게 맞다고 기재부만 섬이 아닌 이유로 그게 이제 5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기재부 입장은 한번 지원하기 시작하면 평생을 지원하는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가 나오냐? 50% 수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2대 가면 일단 한시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기재부에 그런 걱정을 덜어드리려고 일단 한 2년만 좀 지원을 해주고 그 상황을 좀 보자. 그게 썩 도움이 안 되면 지원을 좀 안 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그 성과를 가지고 좀 설득을 해보려고 실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또 얼마나 도움이 안 되는지 그게 공공적 가치가 있는지 정부 지원이 맞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리를 개발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류비 지원은 아직 매우 당연한 공약, 지속 공약이어서 그럼 오영훈 도지사 공약도 그렇고 미선권, 송재우, 김한길 정부 그렇고 그 전에 강창일, 김은왕, 김재윤 시대 때부터 해왔던 얘기입니다. 그렇게 모양을 해놓고 지지한 게 여기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다음 제일 질문. 중요한 지적은 물류비죠. 방금 저 경선 지역 발표가 난 걸로 들었습니다. 네. 예, 뭐 나름대로 좀 임하는 각오 같은 거 좀 한 말씀 좀 들었으면 하는데. 네. 어제 오늘 이제 우리 민주당의 경우는 푸드오프 대상자를 공관위원장이 개별적으로 알려주고, 그리고 아직까지 제가 전화를 안 받은 걸로 봐서는 20%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서로도 지금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20%가 작은 숫자가 아니죠. 5명에 1명이기 때문에 누가 지금 거기에 끼어 있는지는 현재는 뭐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알리는 걸 끝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끝냈기 때문에 아마 1차 경선 지역을 발표한 것 같고, 제주가 지금 저도 아침에 들었어요. 제주가 거기에 저랑 안 봤었죠. 2차, 3차는 또 있는 걸로. 네. 전부 그냥 그 19, 21일 하는 게 아니고 2차, 3차가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마지막 차가 호남 지역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선은 지금 저하고 문대림 후보하고 문윤택 교수는 혹시 컷오프. 예. 그러면 어쨌든 문윤택 교수님이 같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늘 사실 대선 때부터 같이 해온 동지입니다. 이재명 사단에서. 제가 여러 가지 조언을 듣거나 배울 때 듣도록 하고, 또 문대림 후보는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되는데 생각보다 더 강력하고 탄탄한 후보여서 유권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유권자들의 생활에, 국민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국가가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를 가지고 좋은 경쟁을 했습니다. 공관위 면접 때도 공관위원장이 한 가족인데 형제끼리 뭐 이렇게 안 싸운다 협약하는 것도 웃기는 거고, 잘 해보라 그래서 우리 서로가 다 잘 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저도 잘하겠고 잘할 것으로 믿고 기대합니다. 예, 다음 질문 있습니다. 예, 없으면 이것으로 세 번째 정책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쪽이 바쁜 일 이쪽에 와주셔서 더 감사합니다.